안녕하세요. 전자책을 만들어 봅시다의 이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HTML의 기본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 내용에 글자색, 크기, 이런 스타일을 지정해서 책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사용하는 서식, 그러니까 스타일은 태그 하나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과 각 제목에 따라 글자 크기나 줄간격, 굵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색 같은 여러 스타일이 하나의 태그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스타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에 담아둔 게 바로 오늘 배울 CSS입니다. 동영상 설명에 붙은 다운로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 설명서 한번 잘 봐주세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포 폰트 파일도 제공해 드리니까 같이 다운로드 한번 받아주세요. 자, 시기를 한번 켜봅시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CSS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길 내부로 불러와야겠죠. 방법은 스타일스 폴더 여기에다가 우리 전 시간에 서식 지정하는 게 스타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요 스타일스 폴더라고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폴더에 다운로드 받았던 stylesheet.css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볼까요? 요렇게요. 지금 이렇게 폴더에 들어온 게 보이시죠? 자, CSS 불러온 김에 폰트도 같이 불러와 봅시다. 이전에 이미지 파일 불러왔을 때는 요 이미지스 폴더에서 불러왔죠. 그리고 이번에 CSS 파일 불러왔을 때는 stylesheet.css 파일 불러왔을 때는 요 스타일스 폴더에 불러왔었어요. 그렇다면 폰트 파일을 시길로 불러오려면 어느 폴더로 불러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요 폰트 폴더에 폰트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요. 폰트 폴더에 폰트가 내장되지 않으면 전체책 단말기나 뷰어에서는 임의로 요 시스템의 폰트로 전체창을 구동하게 됩니다. 없으니까 대체해서 이 폰트를 적용하는 거고요. 기능이 떨어지는 뷰어들이나 간혹 옛날 쪽 EPUB, 이잉크 단말기들은 내정된 요 폰트들을 아예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폰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글자 형태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뷰어하고 이 단말기 쪽에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일단 CSS 파일을 열어보시면 뭔가 좀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굉장히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예.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영상 시청이 끝나실 때쯤에는 요 것들 다 100%는 아니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이제 XHTML에는 요 첫 번째 문서가 들어가 있는 파일로 한번 가봅시다. 코드뷰가 북뷰로 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코드뷰를 좀 전해 주시고요. 지난번과 같이 몇 가지 문장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예, P하고 /P 사이에요. 지난 시간에 태그는 대부분 쌍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뷰어나 전자책 단말기는 이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마당, 전자책 실습. 두 번째, 중제목 1 실습의 첫 번째는, 자, 아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한 거 봤죠? 일일이 타이핑 치는 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좀 복불복을 많이 합니다. 예. 소제목 1 무작정 타이핑하기, 그리고 본문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전자책 만들기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갑니다.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본문이니까 좀 말이 많겠죠. 예. 이 상태로 북뷰로 전환을 하면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각각의 중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장제목, 요 마당 제목으로 하려면 지난번처럼 스타일을 요
태그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스타일 시트 우리 요 CSS 파일 불러온 걸로. 자, 요 CSS 파일을 적용하려면 약간의 좀 수고스러움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코드뷰가 구동되는 요 섹션 0001 XHTML에다가 요 스타일 시트를 쓴다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하는 방법은 일일이 타이핑해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 그렇게 하기는 너무 귀찮죠. 예. 요 HTML 파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링크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판이라면 아마 스타일 시트 연결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걸 누르시고 우리가 방금 스타일스 폴더에 가지고 왔던 요 stylesheet.css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OK 누르시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요 구문이 하나 생긴 게 보일 거예요. 링크 href 스타일스 폴더 stylesheet.css. 자, 이렇게 연결 구문이 있어야 우리가 요 스타일스 폴더에 있는 stylesheet.css 파일 요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p 클래스 p 태그에 있는 것들에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좀 입력해 볼게요. 클래스 txt3 그 다음에 txt2 그 다음에 소제목에는 클래스 txt1 여기 본문이라고 된 데는 그냥 txt.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북뷰로 전환을 해 봅시다. 아까하고는 다르게 지금 글자 크기가 굉장히 다 달라지고 있죠. 첫 번째 txt3를 했던 요 첫째 마당이라고 했던 데가 좀 더 좀 크고요. 그리고 중제목이라고 했던 요 부분이 그보다는 약간 작지만 다른 것보다는 두 번째로 크고, 소제목 했던 txt1 했던 데가 밑에 있는 본문보다는 좀 더 큰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뭔지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클래스 다음에 모식이라고 쳤던 요 부분들이요, 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CSS 파일을 한번 봅시다. stylesheet.css 파일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익숙한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아까 이 본문에 클래스 다음에 txt라고 그랬죠. txt 보여요. .txt.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txt1, 그 다음에 txt2, 그 다음에 txt3. 예,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클래스 다음에 있는 모시기들이에요. 예, 들이요. 아마 지금 CSS 파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은 좀 빠르게 진행되니까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잠깐 멈춰서 화면을 멈춰서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CSS 파일 한번 보세요. 보면 다 눈에 띄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 폰트 사이즈. txt는 지금 1, 2m, txt1은 1.2m, txt2는 1.42m, 3는 1.62m. 폰트 사이즈가 각각이 다르죠. 그리고 요 각각의 다른 폰트 사이즈가 다른 요 클래스 다음에 모시기라는 요 이름들을 하니까 요 크기대로 됐어요. 예. 요것들을 지금 사실은 선택자, 웹 관련해서 개발사에서는 선택자나 그렇게 좀 부르는데, 저는 편하게 선택자라기보다 그냥 클래스에 넣으니까 클래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치에 따라서, 적용된 수치에 따라서 요 P에 되어 있는 글자의 크기들이 바뀐 걸 봤죠. 예, 스타일을 다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문장에 이렇습니다. 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똑같이 클래스, txt 클래스를 쓰니까 본문 크기 정도로 되어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실제 길벗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때도 본문 클래스는 본문에 있는 요 크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는 요 txt 클래스를 적용하고요. 그보다 큰 소제목, 중제목, 절제목, 장제목 올라갈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xt1, txt2, txt3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굵은 글자나 색상을 별도로 입력해 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하도록 하죠. 한 번에 너무 많이 외우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 일을 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외웠어요. 예, 이걸 디렉다 외우고 txt, 뭐 txt1, txt2, 뭐 1.2, 1.4, 뭐 다 외웠는데 이게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효율은 효율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걸 외운다고 해서 다음날 지나가면 또 작업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일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취미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예. 현명한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해서 체화되는 거지 오늘 당장 외운다고 해서 내일 다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 책은 아니지만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예. 1만 시간의 어, 미리 했는 틀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믿습니다. 예. 여러 번 연습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예. 이거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데, 예. 아무튼 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CSS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모아두면, 예, 여러 가지로 편해요. 저희 회사처럼 무작정 따라하기, 상식사전 등의 시리즈화된 도서들이 특히 많은 곳 있죠. 그런 책들은 구성이나 디자인은 좀 비슷할 테니까 CSS 파일을 한번 잘 만들어 두면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디 갑자기 이 디자인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CSS 본문에 많이 쓰는 요 이제 txt 클래스를 한번 봅시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폰트 사이즈는 1, 2M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이거 이탈릭이냐 바로 서있냐 할 때 바로 노멀로 해놨고 폰트 웨이트도 볼드는 아니고 그냥 노멀로 해놨어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정렬은 저스티파이 양쪽 정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라인 헤이트 줄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1.82M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동서를 주로 내다 보니까 좀 줄 간격이 약간 바투다고 할까요? 좀 좁은 면이 있어요. 다른 요 교양서나 소설책을 내는 회사들보다. 예. 자, 요 1.82M이라고 지금 라인 헤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를 3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기억하세요. 원래는 1.82M이라는 거. 3M. 그리고 한번 보시면 어때요? 방금 전에 1.82M 처음이었을 때는 요 줄 간격이 이거보단 좀 좁았죠. 다시 1.82M. 자, 근데 3M으로 하니까 줄 간격이 꽤 벌어졌어요. 예. 자, 이거는 근데 좀 너무 좀 과격하게 벌어진 것 같고 한 2M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아까보다는 약간 좀 1.82M하고 당장에 차이는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보다는 약간 좀 편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상 만들어 봤을 때는 요 2M에서 약간 좀 더 주는 게 가독성이 좀 좋다라는 피드백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이나 아니면 텍스트 위주의 교양서를 지금 많이 만드는 회사분들은 요 라인 헤이트 간격을 좀 더 본문에 요 폰트 사이즈보다 최소 2배보다 약간 좀 크게 그렇게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1.82M으로 할게요. 저희는 이제 실용서다 보니까 좀 바투게 돼 있어요. 예. 다를 수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 txt 클래스만 적용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 BL이라고 한번 추가해 볼게요. 한 칸 떼고 BL. 예. 이 보이스러브의 약자는 아닙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북부에서 보시면 자 어떨까요? 예. 보이시나요? 아래 친구하고 아마 비교가 꽤 될 거예요. 아래 친구 txt 똑같이 있는데 한쪽에 BL을 붙였더니 얘는 명조체가 됐어요. 얘는 아직까지 고딕체인데 시스템 폰트에서 아마 디폴트로 고딕으로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밑에 거는 하는 김에 DL로 한번 해놓을게요. 지금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아까보다는 약간 좀 얇은 고딕체가 좀 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위에 제목들한테는 얘네들도 좀 심심하니까 좀 다른 거 해볼게요. 아까 BL, DL 나왔으니까 이번엔 DM으로 한번 해볼게요. DM. 주의하실 점은 방금 전에 했던 TXT, 아유 발음도 어려워요. TXT, TXT1, TXT2 요것들에 한 칸 띄고 DM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제목들 첫째 마당, 중제목, 소제목 요것들에다가. 자, 그러면 굉장히 굵어졌죠. 네, 굵어졌습니다. CSS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자책에서만큼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바로 요 CSS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파일, 요 CSS 파일 거의 맨 앞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가보시면 예, BL, DL, DM 보이시죠? 그리고 이들이 폰트 패밀리명으로 뭔지 모르지만 코포 벳 L, 코포 닷 L, 코포 닷 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만 봤는데 요 바로 위에 보시면 폰트 페이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 폰트 패밀리로 똑같은 짝을 이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폰트 페이스에다가 폰트 패밀리명을 지정해서 여기 보이시는 src 뒤에 있는 url 뒤에 있는 요 주소값을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뜻은 폰트 폴더에 있는 코포 바탕 라이트 OTF, 코포 바탕 라이트 OTF 요 파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 때 이름을 명칭을 코포 바탕 L로 지정해서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요 BL 클래스는 요 폰트 패밀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는데, 요 BL 클래스는 폰트 패밀리 코포 바탕 L을 갖다 쓰겠다. 우리가 요 코포 바탕 라이트 OTF 파일은 명조체거든요. 자, 그래서 명조체를 쓰는 것이고, BL을 썼을 때, 그리고 DL을 썼을 때는 지금 코포 도듬 라이트 요걸 갖다 쓰는데, 요게 고딕체 중에서 가장 얇은 고딕입니다. 그리고 DM은 코포 도듬 볼드 요걸 불러와서 코포 도듬 M이라고 폰트 패밀리 명을 주고 그대로 폰트 패밀리를 갖다 써서 굵은 글씨체가 되는 겁니다. 자, 시길로 불러려면 요 폰트는 요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구문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폰트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당연하지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전자책에 쓸 수 있다는 명시가 없으면 그런 폰트를 마음대로 쓰는 건 불법이죠.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보셨다시피 저는 폰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개만 씁니다. 제2외국어,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그런 책들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요 3개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폰트들 자체도 굉장히 꽤 용량이 많이 나가요. 예. 그리고 구형 뷰어나 단말기 특성에 따라서는 이 폰트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용량 문제 때문에 아예 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면 저는 이렇게 좀 3개, 명조체 하나, 고딕 얇은 거 하나, 고딕 굵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꽤 불리한 디자인 조건일 거예요. 예, 한글로만 이루어진 책이라면 저처럼 이제 바탕 한 개나 요거 쓴다는 것도 기존에 있던 북디자이너 분들한테 아마 불만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요 폰트를 숫자를 많이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로 우리가 뭐 굵게도 하는 거 알아봤었고, 그죠? 크기도 이제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 글자의 색을 한번 입혀봐요. 본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소제목이나 중제목, 제목 같은 경우에는 굵음과 함께 색을 넣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죠. 요거의 제목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글자 색은 본문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도입부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 많이 쓰는데, 소제목 txt1에다가 여기다가 레드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한 칸 띄고요. 자, 그러면 소제목은 지금 이제 txt1에 의해서 본문보다는 약간 크고, 그 다음에 dm에 의해서
굵은 고딕이 적용됐고 레드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붉은색이 됐어요. CSS 파일을 한번 봅시다. CSS 파일 거의 아래 보시면 자 레드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놨죠. 이 컬러는 지금 16진수 코드 값으로 했는데 그냥 레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쓰게 되려면 이 코드 값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 값은 딴 게 아니라 우리 포토샵에서 스포이드 기능 있죠. 그거 찍으면 요거처럼 각각의 색에서 6자리 글자가 아마 메뉴에 보이실 거예요.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른 색을 지정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드셔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 빨간색 만들었으니까 요 파란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블루라고 해보고 컬러 값은 지금 컬러 코드를 찍을 수 없으니까 일단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HTML, CSS는 영어로 단어로 관련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일상속에서 쓰는 거.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신다? 예. 그러면 뭐 기억하시죠? 예. 우리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예. 요것만 했어도 예. 영어나 뭐 다 거의 알 겁니다. 예. 잠깐 슬쩍 보여드리고요. 자, 이 블루를 중제목에다 한번 해보죠. DM 블루에다가 그러면 아마 이 친구는 소제목보다는 크고 요 마당 제목보다는 약간 작은 그리고 DM에서 굵은 고딕일 거고요. 요 그리고 블루 클래스에 방금 만든 블루 클래스에서 파란색으로 예. 저희가 사용하는 요 클래스 이름들은요, 예, 저희 협력업체 분하고 협업을 하기 쉽도록 예,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나중에 다들 다른 실습 영상 때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고요. 클래스명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보다는 처음 이제 초보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제가 썼던 요 그대로 예,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아직 CSS에서 설명하지 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도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한번 이리저리 숫자 값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1.6이면 뭐 8, 7, 8 아니면 뭐 2, 난 좀 더 크게 세게 하고 싶어 3EM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복사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BG 블루면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BG 레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보시고 해보세요. 예. CSS 파일을 이제 계속 가지고 놀다 보시면 숫자 바꾸시고 적용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이거구나 하는 감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주석이라는 거거든요. 설명서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게 CSS가 대략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CSS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 번의 재사용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CSS는 각 출판사마다 편집 디자인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본문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본문의 줄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정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요. 예. 지금은 처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제공했던 대로 이걸 그대로 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업에서 직접 전자책을 만드시다 보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각 출판사에 맞춰서. 예. 책이 이제 여러 가지죠. 사람도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책도 각각의 출판사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요 CSS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자, CSS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여러 스타일을 담아놓은 일종의 스타일 꾸러미나 택배 같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CSS도 스타일처럼 여러 번 나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요. 2개도 하고 3개도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을 여러 개 늘어놓는 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좀 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 빼고 저 혼자만도 이제 작년에 100종을 넘게 만들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좀 줄긴 할 텐데 한 90종 정도 가깝게 만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많은 책을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협력업체분들이 있는 거고, 그 협력업체분들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배운 이 CSS 기반으로 각각의 책에 맞는 추가 클래스를 적용하고, 예, 배치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거고, 이 협력업체분들은 그걸 가지고 뒤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건데, 종이책으로 이제 치자면 디자인 시한 작업을 제가 하는 거고, 그 뒤에 조판 나머지 책 얻는 거를 이제 협력업체분들이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소설책이나 텍스트 위주의 교양서, 저희 이제 더캐스트 브랜드로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 이제 제 한 큐에 턴키로 혼자 다 할 수, 한 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 외의 책들은 저희가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협력업체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는 업체가 요 다이피아라는 업체, 그리고 이타레라는 업체인데요. 요 CSS는 다이피아에서 초안을 갖춰서 같이 협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세팅을 잡은 거고, 이후로 여러 업체분들과 협업하면서 다듬어진 결과물입니다. 예. 이 두 업체는, 예, 최선 제가 믿고 맡기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까지는 CSS가 뭐고, 스타일이 뭐고, 태그가 뭐고, 그 다음에 EPUB에 HTML 왜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죠. 굉장히 기초 작업만 했었어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책을 만들어 보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현업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아직 좀 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업과는 좀 거리가 먼 방법이지만 대략적으로 시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CSS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예, 이 책 추천드립니다. 예, HTML 그리고 CSS 요거에 대한 요 책을 보시면, 예, 더 많은 기법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은 이 정도쯤으로 하고요. 예, 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